결국에 특검 수사가 이제 거의 코앞에 다가왔는데 민주기 특검이 오늘 이제 출근길에 뭐 대면 조사 필요성 있냐 김건희 씨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 이루어지리라 생각한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 아침에 속보가 떴죠. 김건희 씨가 아산병원에 입원을 했다. 그리고 왜 무슨 질병? 어제 떴죠. 어제 떴고 오늘 아침에 다른 기사에서 병명은 이제 우울증이다 이렇게 떴던데 이게 약간 좀 시기가 좀 공교로워요. 대면 조사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 건 특검이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의심이 들게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대면 조사를 결국에는 거부할까요? 저는 뭐 언젠가는 대면 조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김건희 여사도 건강을 빨리 회복해서 특검이 출범하면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잖아요. 본인이 얘기한 대로 특검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가 뭐 일부 뭐 매체에선 보도를 했더라고요. 우울증이 심해갖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고. 근데 과거에도 여튼 뭐 이렇게 우울증이 좀 심해서 치료를 받은 적이 꽤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딱 특검 조사를 앞두고 병원에 입원했다라기보다는 그래도 뭐 인간적인 측면에서 병원에 입원한 거를 갖고 이게 또 특검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없는 병을 만들어서 입원한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물론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인간적인 그 관점에서는 뭐 그런 확대 해석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검 조사는 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받아야겠죠. 야박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프더라도 김건희 씨의 아산병원의 입원은요 한 세 가지 측면에서 부적절합니다. 첫 번째, 서울 아산병원 우리 국민들 다 알 겁니다. 입원하기 얼마나 힘든지. 특히나 의료대란 이후에요. 돈이 있거나 더 아픈 사람도 응급실에서 며칠씩 대기하다가요. 그것도 겨우겨우 입원실을 얻을까 말까 합니다. 심지어는 의료대란 때문에 거기서 치료를 못 받고 목숨을 잃은 분도 있었습니다. 그게 암일 수도 있고 더 심각한 증세인데 그래요. 본인은 우울증이 뭐 심각하다 하더라도 우울증으로 아산병원 입원을 즉시로 할 수 있다? 부적절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우울증이 검찰의 검찰 소환이라든지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왜 급작스럽게, 그리고 특검의 출석 요구가 있고 나서 왜 급작스럽게, 이건 충분히 병원 안으로 숨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나 아파요, 아픈 사람 건들면 안 되잖아요, 이런 식의 어떤 그 프레임을 짜서 검찰 조사, 특검 조사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농후합니다. 그럼 세 번째 뭐냐면요, 너무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국민들한테 그렇게까지 심하게 국정운영, 국민 생각하지도 않고 마구잡이에 국정을 해서 여기까지 대한민국을 망가뜨려 놓고 본인들 아프면은 봐줘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최소한 소환조사를 성실하게 임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심적 스트레스 때문에 입원을 했다면 제가 100번 일을 할 것 같아요. 수사, 소사, 소환 안 받잖아요. 본인 남편도 지금 버젓이 와서 조사받으셔 했더니 나 못 받아, 잡아가, 이런 식이고, 그 배우자는 나 아파요, 우울증이에요, 소환도 아예 응하지도 않고 병원에 입원해버립니다. 그 누가 이 사람들이 좋게 보겠어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기 특검이 좀 죄송한 말이지만 야박할 정도 욕을 먹더라도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아산병원에 그 병 증세에 대한 진단서가 있을 겁니다. 그것도 확실하게 확인을 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 봅니다. 아니, 철저한 수사는 분명히 필요하죠. 그 시기도 특검 뭐 기간 동안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 시기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는 뭐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만, 김건희 여사가 우울증이라는 병이 뭐 제 의사는 아닙니다만 상당히 뭐 다른 하여튼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그렇죠. 말이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일정 부분의 양해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뭐 입원 과정에서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냐, 특혜가 있었던 건 아니냐, 그것도 조사해 보면 나오겠죠. 그런 입원 과정에서의 특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도 뭐 원한다면 조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저 우울증이 있어서 조사 못 받아요 하는 게 참, 이것도 더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우정 검찰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들을 하냐면 김건희 씨 소환에 대해서도 이렇게 일반 국민하고 똑같이 했나? 아니거든요.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그거잖아요. 벌써 체포영장을 집행해도 100번 했어야죠. 안 하잖아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 당연히 이제 조사를 성실히 받아야 된다고 보고 지금 윤 대통령이 사실 뭐 재판하랴 그다음에 간호하랴 바쁜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이 어제 밤에도 아산병원에 가서 이제 김 여사 곁을 김건희 씨 옆을 지켰다고 하는데 사실 어제 그 7자 공판에 나오면서 기자 질문에 대답을 하다가 아주 또 희대의 명장면을 하나 남기셨어요. 같이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오전 재판 후 법정을 나선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재진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은 채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보입니다. 경찰 출석 요구 이번에 능하실까요? 그러다 갑자기 걸음을 멈춥니다. 세계 특검 요구. 아니, 저 사람들 좀 보게 이 앞을 가로막지 좀 말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네? 그쪽으로 조금 앞으로. 네? 세계 특검 모두 정치보복 특검이라고 보십니까? 오후 재판까지 끝나고 퇴정할 때도 마찬가지. 지지자들이 안 보인다며 비켜달라는 취지의 말만 남겼습니다. 특검에서 소환 요구하면 응하실 거세요? 저 기자분의 표정이 너무 당황스러움이 느껴지는데 이게 이제 뭐 지지자분들을 보면 되게 힘이 많이 되나 봐요. 왜 이렇게 지지자들만 결국에는 바라보겠다. 뭐 이런 메시지인 거잖아요. 그 처음에 그 카메라에 잡힌 기자는 제가 잘 아는 기자인데 격려 전화라도 한번 해줘야겠습니다. 아주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금 행보는 사실 많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전직 대통령이라면 적어도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대통령으로 남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법원 앞에 나와서 이렇게 연호하는 분들 우리 국민 중에 정말 얼마나 될까요? 이번에 투표하신 분들이 한 몇만 명, 4천만 명 넘죠. 유권자가 4,400만 명이니까 4,400만 명. 3,000만 명대 후반. 네, 3,800만 명인가 네. 그런데 아주 그러니까 일종의 강경 지지자들이라고 해봤자 많지 않습니다. 근데 본인의 지지자들 개인적으로는 본인 지지하는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는 싶겠죠. 그러나 본인이 대통령이고 또 지금 그 내란과 관련한 그 재판을 받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저런 모습을 연출하는 건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차라리 제가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조언을 할 수 있는 자리였다면 지금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구속돼 있는 분이 10명 정도 되잖아요. 뭐 중요 종사자든 단순 가담자든. 지난번에 법원에서 석방될 때 차라리 내 부하들을 풀어주고 내가 여기 남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보내줬다면 정말 윤석열을 한때 좋아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은 그래서 대통령이 된 거고 그런 그 인간 윤석열의 참 모습도 보여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랬다면 어땠을까? 그러면 정말 여론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모든 기대를 다 깨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또 얘기하겠지만 많이 아쉽습니다. 하여튼 탄핵 이후 과정도 그렇고 물론 계엄이 진짜 잘못됐으니까 가장 잘못된 것이고 그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나 아니면 탄핵 파면 이후에 보이는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썩 반기는 이 모습은 아닐 거예요. 근데 그 서정욱 변호사 가장 측근이라고 여겨지는 그 서정욱 변호사님의 뭐 방송 내용에 따르면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안 그래도 그 말투에 보면 막 신경질이 나 있고 그러니까 확신에 차 있고 화가 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보통 그런 거 이제 망상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망상에 빠져 있으면 그냥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게 현실이고 밖에서 외부의 객관화된 말들과 시각들은 다 무시해버립니다. 그건 음모고 나를 음해하려고 하고 그게 제가 말하는 게 어떤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증상이에요. 그래서 그 증상을 심각하게 앓고 있다라는 것이고 방금에 우리가 자료면에서 봤듯이 기자에게 나와달라 하고 지지자를 좀 보게 좀 비켜달라고 짜증을 냈잖아요. 저 기자가 그냥 단순하게 취재 기자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뭔가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통로잖아요.
그러면 지금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나오면 국민들한테 송구하다는 얘기를 해야 될 거고 국민들도 궁금해할 거 아닙니까? 당신 반성하고 있어? 어떻게 생각해? 당신 안 하는 게 맞아? 그 당시에 뭐 이 사실관계를 확인해봐. 지금이라도 국민들한테 사과해. 라는 거를 기자를 통해서 하는데 국민들이 치워버린 거예요. 좀 나와. 나 지지자 좀 보게. 이게 어떤 스타일이냐면 이게 유튜브에 중독된 사람들이 대부분요. 댓글에서 응원 댓글이 있으면 자기가 되게 잘하는 줄 알아요. 그 응원 댓글 몇 개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한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그 정도 수준이다. 저러니까 망했죠. 제가 봐서는 윤석열 씨는 전 대통령이라는 칭호도 아까운 행위를 오늘 했다. 정말 반성의 기회를 다 날려버렸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앞서서 김건희 씨도 있었지만 윤석열 씨도 두 부분은 정말 이 대한민국의 지은 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책임질 수 있는 만큼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저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기자가 국민의 질문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저희 또 기자들도 그 한 사람이 질문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모여서 질문을 정하고 그 사람의 대표로 물어보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을 좀 무시한 거는 좀 더 실망스러웠던 것 같고